시간의 모든 것, 오늘은 박일로의 누앙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사문학 작품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죠. 네. 누항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누추한 곳 또는 뭐 누추한 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은 본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은 학문에 그죠? 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검소해야 되고 뭐 절약하면서 살고 뭐 이래야 되는 거를 미덕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가 고생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또 반대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로 가난하게 욕심 없이 산다 뭐 이런 거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성과 한음에 여러분 한음 이덕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일로하고 아주 절친인데 이분이 이제 이게 1605년 작품이거든요. 1605년 작품인데 임진왜란이 1592년에 끝나잖아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끝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598년에 끝나게 돼요. 정유재란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1605년이니까 전쟁이 그죠? 네, 한 7년 정도 끝나고 7년 정도 후인데 이때쯤이면은 이제 박일로가 원래 이분이 수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이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경기도 용진이라는 곳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있는데 친구가 걱정이 됐을 거 아니야. 어떻게 지내냐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답장을 보내는 건데 그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사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뭔가 안빈낙도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서사는. 그다음에 이제 본사는 첫 번째는 전쟁에 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생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전쟁, 임진왜란 때 고생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뭐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전쟁 때 굉장히 열심히 싸웠다. 그죠?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자랑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란 후에 농사를 이제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라는 그 전쟁은 굉장히 이제 조선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나 양반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원래 농사는 노비들이 짓는 건데 여기서 노비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몸소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해서 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빌려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빌리는 것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비를 보고서 미리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니까 급하게 논에다가 물을 대고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갑니다. 소를 빌리러 가는데 안 빌려줘요. 소 주인이. 그죠? 네. 그러면서 좀 굴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데 체면이 많이 깎이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밭갈 일을 갖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뭐 하자? 네. 자연에 묻혀서 그냥 선비로서 충효, 화영제, 신붕우 이런 세 가지 지켜야 될 원칙들 지켜가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작품이죠. 결사가 중요합니다. 비니무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니무원의 삶을 추구하면서 충효, 화영제, 신붕우 그래서 충효와 우의 신의를 지킨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작품을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은 언뜻 머릿속에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항상 공부할 때는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본문을 보고 다시 나중에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많이 봐야 되죠. 그래야 익숙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너무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문학 작품을 갖다 읽는다. 그렇게 뭐 아주 재밌는 작품이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꾸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은 음식도 여러분 자꾸 씹다 보면은 뭔가 맛이 있는 것처럼 이런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자꾸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본문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서사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으로 산다 그랬는데, 자 볼게요. 자, 어리고 우활할 산 이내 후에 던이 없다 그랬죠. 어리고 우활, 세상 물정의 어두운 거는 이내 우해, 나보다 더한, 그죠? 이내 우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던이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런 거죠. 최상급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하늘에 맡겨두고 누왕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초가집 지어놓고 풍조우석에 아침에는 그죠? 네, 바람이 불고 저녁에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고르지 못한 날씨인데 썩은 짚이 뗄감이 돼가지고 셔호밥 닷톱죽이니까 자기 가난을 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호배밥과 닷톱죽에 아주 초라한 음식을 먹는데 연기만 많다. 연기도 하도 알시야 그런 얘기입니다. 밥해야 되니까. 설대인 숭늉에 덜 데운 숭늉에 빈 배를 속인다. 그러니까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서 숭늉 이런 걸로 이제 고픈 배를 줄이면서 살아간다. 이게 가난을 좀 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그랬어요. 이게 장부 뜻이라는 게 이제 사나이 대장부의 뜻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안빈일념이다 이런 얘기죠. 안빈일념은 가난하지만 그 가난에 굴하지 않고 선비에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며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아주 그 논어, 즉 공자 때부터 아주 전통이죠, 선비들은. 그래서 안빈일령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그래서 수의로 살려고 한다는 건 옳은 일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날로조차 저하다는 건 날이 갈수록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로조차 저하다는 건 날이 갈수록 잘 안 된다. 자, 그래서 가을이 부족하든 그랬는데 가을에 이제 수확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봄이라 유효하랴 봄에인들 여유가 있을 것이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 담겼으랴 술병에 술이 담겼겠느냐. 선비들은 가난은 해도 꼭 술은 마시죠. 근데 여러분 술의 개념이 지금 같은 술은 아니죠. 이렇게 건강에 해롭고 그런 게 아니라 곡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옛날에 약주라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선비들이 느끼는 소박한 어떤 그 즐거움, 풍류 뭐 이런 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옛날 술은 너무 나쁘게 보진 마세요. 술병에 술이 담겼겠느냐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머니가 비었고 그래서 술병에 술이 담겨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학은요 과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죠? 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독자들이 이제 그래야지 뭔가 공감을 할 테니까. 네, 좋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서사에서 화자는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 누왕은 누추한 곳이란 뜻이고요. 양반 사대부인 화자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을에 담겨시려는 대꾸법도 있고요. 서리법이 있습니다. 대꾸서리는 고전시가 이렇게 긴 작품에는 반드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죠? 네, 뭐뭐가 있냐면은 대꾸, 영탄, 설이, 비유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네,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대, 영, 설, 비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대꾸, 영탄, 설이, 비유는 굳이 찾지 않아도 선택지에 나오면 아 참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사 또 본문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임진왜란 때를 회상합니다. 기한이 절신하다 이거죠. 네, 배고픔과 추위가 몸에 사무친다고 해서 즉 목숨을 끊을 정도가 돼서 일단심 한결같은 마음을 잊겠는가. 분이 망신해서 의를 떨치고 몸을 잊어서 죽어야 말년 여기는 죽고야 말겠다고 여겨서 우타군항에 전대하고 주머니에 줌줌이 먹을 거를 갖다가 뭐 전쟁 때 뭐 제대로 먹었겠어, 그죠? 네,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 임진왜란 5년 동안에 감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전쟁 때 이제 어떤 고생했던 모습을 갖다가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심을 가져서 이시서펴라야,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가면서 몇백 전을 갖다가 내가 했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생은
고생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자부심도 있는 거죠. 내가 전쟁 때 이랬던 사람이야. 남자들 항상 군대 갔다 오면 자랑하잖아. 그죠? 자기 고생했다고.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임진왜란 때를 떠올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고생은 아니다. 이런 어떤 위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부심도 지금 그죠? 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본사에서 임진왜란 떠올리는데 현재 고생이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고. 병과 오제. 그렇죠? 병은 이제 군조를 병사를 의미하는 거고, 과 같은 경우는 무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전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병과라는 게. 오제라고 하는 거는 뭐야? 네. 5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떠올린다. 그래서 병과 오제는 뭐야? 대유법이다. 전쟁이라는 걸 떠올리는, 임진왜란을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죠? 이걸 통해서 사물을 떠올리거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떠올리거나 하는 거를 갖다가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유법이 쓰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가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전라 후 돌아와서 이제 몸소 농사를 짓습니다. 조선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전기에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네, 양반의 권위가 많이 추락한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신이 여가에 있어 이한 몸이 겨를이 있어서 일가를 돌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하는데 무슨 집안을 돌봤겠어요. 그래서 일로장수는 수염이 길게 난 종이, 늙은 종이 노주분, 종과 주인 사이에 도리를 잊었다.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제 양반들의 권위가 추락을 해서. 그래서 고여춘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이거죠. 고여춘급은 고한다는 거죠. 나에게 1인칭입니다. 춘급, 봄이 왔다고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여춘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사 지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봄이 왔으니까 나으리마님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경당문노인데 농사 짓는 일은 마땅히 노비들이 엑스퍼트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물을 사람이 없어. 늘더러 물을랑고 물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궁경가색이 내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그죠? 네.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분수다. 이걸 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양반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 하니까 옛날과 달라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끄러움을 씻어내야 돼?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농사 지었다. 그러면 좀 위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신야경수와 농상경을 천탈이었건만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이윤이란 사람과 그 다음에 진나라 진승 이런 사람들도 다 밭갈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에서는 벗어났는데 아무리 갈고전들 아무리 근데 가려고 해도 어느 소로 갈로 선고 소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사에는 화자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랬고 고여춘급은 봄이었다고 알려주는 건데 농사 짓기 알맞은 때다. 그래서 화자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소가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리법 쓰였고요. 서리법은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를 빌리러 간다? 농우, 농사 짓는 소를 농우라고 하죠. 그래서 농우가 없어서 이제 농우를 빌리러 갑니다. 그래서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었어. 이제 제때 지금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때를 몰라서 좀 늦었어. 그래서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도상부원수를 반쯤 대어두고 원래 가을에 농사 짓고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면 이제 논에 물을 대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수분을 갖다가 흡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미리미리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고 비가 오니까 이제 급하게 물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지금 딱딱할 거 아니야. 수분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소를 빌리러 간단 말이야. 소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거 있잖아. 립서비스로 하는 거. 진짜 빌려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가 없어 고민이야. 이렇게 한마디 흘리니까 그 소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빌려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성하게 했는데, 탐탁하지 않게 했는데, 이거를 친절하다 여겼다는 건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없은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간 거예요. 허위허위 달려갔다는 게 이제 급하게 가는 모습이죠, 이제.
달려가가지고 굳이 닫은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굳게 닫은 문 밖에서 어둑히 혼자 서서 큰 기차 마하미를 양구토록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양반들이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뭐 이러든가 아니면은 그냥 밖에서 기침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안에서 알아서 어디신지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양구 오래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알면서 그죠? 누가 온 거 알면서도 시침이 떼고 안 나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감이 있잖아 왜? 아, 저 양반이 온 거 보니까 소 빌려 달라고 온 거 같다. 그죠? 그러니까 시침이 떼고 일부러 이제 안 나오는 그런 재밌는 장면이죠. 그래서 큰 기차 마음이로 양구토록 하온 왜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학은 뉘신고 그랬는데 여기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요게 바로 소주인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요 다른 색깔 요거 뭐라 그래 좀 그죠? 곤색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바로 저 박일로 화자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어와 그 니신고 이제 오래 계속 안 가고 기침하니까 니신고 누구세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염치 없삼네옵니다. 그러니까 염치 없는 저입니다. 박일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경도 거인데 그 어찌와 계신고 그죠? 조경은 여러분 저녁 7시에서 9시 정도 되는 건데 잘자리 옛날 같으면 이 시간에 잘 시간이잖아요. 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호롱불 같은 거 키면은 등잔불 다니까 기름이 귀하던 때니까 그러니까 일찍 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잘 시간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것부터도 약간 좀 체면이 깎이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고만은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업산 군가에 해안 많아 걱정이 많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이게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은 해마다 이러기 죄송하지만 소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소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안이나 이건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주인 대사입니다. 공안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주엄죽도 빌려드릴 만도 한데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옥집게 구워내고 목이 붉은 숙광을 갖다가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오르게 구워내고 간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꽁하고 꽁 튀겨가지고 그 다음에 삼해주 좋은 술까지 갖고 와서 권했다. 그러면서 소를 빌려달라고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을런고 그러면서 내일로 주마하고 누구한테 다른 이웃 사람한테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해서 시략이 미편하다. 약속을 깨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설해로 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는 거는 당신한테 못 빌려줘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수모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박일로 당신은 말이죠. 왜 와가지고 맨입으로 빌려달라 그래? 이 집 사람은 꽁하고 술이라도 갖고 와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안 빌려달죠? 맨입으로 와서 빌려달라고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되게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굴욕감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실이 그러하면 혈마 어이없고 사실이 그렇다면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헌멍덕 숙이 쓰고 헌멍덕은 이제 모자야. 이거를 축없은 집시네 다 떨어진 집시네 아주 불쌍하게 지금 무쌍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설피설피 물러오니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적은 형용해 몸도 좀 작아 그런데 개가 짖는다. 굉장히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읽는 친구 이한음은 느낌이 어떻겠어? 불쌍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 박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다면 약간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이 친구 좀 엄살 부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 문학은요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주 엄근진 있잖아.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이런 건 이제 교훈을 받을 때 그런 거고 이런 어떤 해악 익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시험 낼 때 뭐 해악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약간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처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엄살 부린다고 생각했으면 재밌을 거고 만약에 이게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 약간 동정을 느꼈겠죠. 연민을 느꼈겠죠. 불쌍하다고. 그래서 시험에 해악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본사삼에서 농사 준비가 안 된 화자는 누나 급하게 물을 대고 이웃의 소를 빌리러 갑니다. 소주인은 소 빌려주는 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주인이 다른 사람이 먼저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빌릴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소주인이 숙권과 삼해를 언급한 것으로 모아 소를 빌려주지 않는 진짜 이유는 대가가 없어서. 그죠? 맨입으로 와서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짜증난 거죠. 네. 그래서 화자와 소주인의 대화 형식으로 시장을 전개한다. 그래서 아주 여기 누앙사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소 못 빌렸으니까 못 갈잖아요. 못 갈면 농사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양반 체면에 다음날 가서 또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달팽이 집. 자기 집을 갖다가 이제 달팽이 집이라고 표현한 건데 잠이 오겠어 지금?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북창을 비겨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하늘도 온다 이거죠. 대승이 여러분 오디세라고 하는 새인데 이 새가 울 때쯤 되면 농사를 다 지었어야 돼. 논갈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긴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새가 지금 울기 때문에 심화가 마음이 더욱더 그죠? 슬프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거를 바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은 화자의 정서를 갖다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슬픈데 더 슬프게 이런 거,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조건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갖고 수능 보려고 했는데 그날 무슨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여러분 수능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뉴스에서 만약에 수능 얘기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니까 자기가 농사를 못 짓는 처지에 대해서 더욱더 슬퍼지겠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그 다음에 종조 추창하며 아침나절 내내 슬퍼하면서 먼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린다. 농부들이 노래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자기 농사 못 지으니까 이제 즐겁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한숨이 그치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르긴 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박한 인심에 대해서 이제 한숨을 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저 소비 쟁기는 아주 쟁기의 날도 좋다. 벽보님이 이제 쟁기의 날인데 이것도 아주 좋다 이거죠.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익해 가련만은 허당반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쟁기가 있으면 뭐해? 뭐가 없어? 네, 앙금 없는 찐빵이죠. 그리고 고무줄 없는 팬티.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속어 없잖아. 그러니까 쟁기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그래서 쓸데없이 걸려 있다 이거죠. 아, 춘경도 거의 다 지났다. 후리쳐 던져두자. 팽개쳐 던져두자. 그래서 결국은 춘경 농사짓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강호한 꿈을 꾸은 지도 오래다.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꿈을 꾼 지 오래됐다. 이분이 군인으로서 현직에 있을 때는 농사 짓고 사는 게 로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구복이 위로해가지고 어집어 잊었도다. 그죠?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돼서 잊었었어. 그런데 이제 온 건데, 자, 천피기웃건데 녹죽도 하도 할자.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대나무는 여러분 지조와 절개 이런 걸 의미하죠. 네, 그래서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달라.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서 자연의 벗이 되어서 님자 없은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겠다. 임자가 없는 풍월강산. 자연의 가장 큰 좋은 점이 소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님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겠다. 무심한 백구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다톨이 없는 것은 다만 너뿐인가 여겨노라. 백구는 여러분 흰 갈매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데 갈매기를 보면서 항상 뭐라 그래 시인들이 친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툴 것이 없어 자연물은. 근데 사람들은 소주인도 보면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주고 그러잖아. 그죠? 뭔가 사람 사이엔 갈등이 있는데 자연물과 화자 사이엔 다툴 것이 없다. 그래서 다토리가 다툴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자연 또는 자연물인가 하노라.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야박한 인심에 대해서 이제 그죠?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자는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며 결국 봄가리 춘경을 포기하고요. 강호한 꿈은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꿈이다. 구복이 위로하여는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라는 뜻으로 속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한동안 잊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자는 자연을 벗삼아 근심 없이 늙어가길 소망하고 있고요. 백구에게 무라일체 정서를 끼고 있다.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야 이런 거죠. 자, 대승은 화자의 한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담을 오디세. 그다음에 소비 역시 날이 잘 서 있지만 무용지물이어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그러니까 아무튼 화자의 정서를 심화만 시키면 다 객관적 상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수능에 뉴스에 수능 얘기 나와서 마음이 그죠? 정서가 더 심화된다. 그 수능도 바로 뭐가 돼? 네, 객관적 상담물입니다. 뉴스도. 네. 자, 그래서 이제 결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겠냐?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뜻과 취향이 있겠냐? 마는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두세 일억 반론을 다 무겨 던져두고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 빈천 스리역에서 손을 핸다고 손을 이렇게 쳐서 가! 그런다고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오겠느냐? 모든 것이 뭐야?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운명밖에 생겼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운명이에요. 운명. 모든 것은 다 운명이다. 그래서 자기는 운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니무원이 키워드인데 가난하지만 자기의 그 가난한 처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는 원래 이 이자가요. 비니할 때 그 이자가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나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니무원을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애가 이러하다고 하더라도 서러운 뜻은 없다. 자, 그래서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느라. 청빈하고 소박하게 사는 거. 일단사 일표음이죠. 네, 그래서 단사표음을 만족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뭐라 그래? 안분지족. 분수에 만족하며 살고 안빈낙도. 가난함 속에서도 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안분지족도 가능하고 안빈낙도도 가능합니다. 자,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어요. 온포는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다는 건데 거기에 없다 이거죠.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서 화형제, 신부 이 키워드야. 충효, 화형제, 신붕하면 이걸 외다 하리 틀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밖에 남은 일은 요 충효, 화형제, 신붕호 그 다음 나머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이죠. 그렇죠? 이것은 사고난 대로 생긴 대로 살겠다 이거. 내 운명 주어진 대로 살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내가 선비로서 지켜야 될 도리인 충효, 화형제, 신붕은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거. 이 작품에 의지가 있냐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운명을 또 받아들이냐 그러면 그것도 있는 겁니다. 그 영역이 다른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받아들이고 선비로서 지켜야 될 도리는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거죠. 자, 인간 어느 일이 명밖의 상식시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운명론적 관점이 있고요. 비니무원과 안분지 쪽의 삶의 자세. 가난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화자는 유교적 가치인 충, 화형제, 신붕호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의지 중요합니다. 남의 일은 현실적인 일인데 부정적인 의미고요. 화자는 먹고 사는 문제는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지만 선비로서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 자, 결사에서 대구법과 서리법이 쓰였고요. 전체 내용 정리합니다. 조선 후기 가사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한음 이덕형이 퇴임한 작가의 근황을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었다. 비님무원 안분지적 키워드고요. 임진을 한 이후에 작자의 당면한 현실 알겠습니까? 네, 잘 나타나 있고요. 사대부 그죠? 여기 보면 사대부적 삶의 이상이에요. 사대적이 아닙니다. 사대부적 삶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있고 사대부와 농민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그리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사대부도 제대로 아니고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작품을 비판하자면 설득력을 잃은 가치관, 비니무원 안빈낙도를 여전히 지향하는 한계도 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죠. 임진왜란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죠? 네, 옛날 그 조선 전기에 갖고 있었던 사대부들의 어떤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표현으로 보면 이게 가사니까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반복되는 3, 4조 또는 4, 4조. 그다음에 사음보 연속체다. 그다음에 대구법, 사리법, 과장법, 열거법이 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언어를 구사해서 생동감과 현실감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 자료 올려주니까 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읽어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빠르게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앙사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